자, 금요 칼럼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치루어져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역대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시비가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선 자체가 완전히 부정선거다라고 여야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대선까지 국민의 진정한 지지 의사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되어 가겠느냐. 자, 국민이 대선까지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을 다 왜곡시켜버려서 실제로 판단 왜곡 사태를 가져오는 정치 공작들이 난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이 대선 당일 투표를 할 때는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더불어 거수기당하고 똥당 한 명 중에서 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더불어 거수기당에서 한 명과 똥당에서 한 명이 정상적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서 당에서 선출한 거냐? 그러지 않으면 그 과정에도 또 어떤 공작과 조작이 작용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까지의 이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문 정권이 사실상 완전 독재를 사회 전반에 지금 안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의 안착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 몇 가지에서 나타나죠.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인이라다가 이제는 아예 1인 집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 속에서 민노총 등은 또 할 집회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서 경찰은 차세대 차벽을 갖다가 8대 도입한다. 펼치면 폭 8m, 높이 2m의 트레일러용 안전펜스 차량을 들고 와가지고 완전 차벽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론들이 지금도 한 90% 정도가 정권 편에 서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들이 없는 상황인데 그 남은 언론까지도 다 줄을 서기 위해서 이 제대로 된 대선 시기에 폭로나 보도 등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중대한 권력 핵심의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권력 비판 보도가 대선 시기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원래 대선 때 중요한 폭로들이 터져 나와서 그런 것들이 대선 향배를 가로지르고 그러죠. 따지고 보면 문 정권이 집권하게 된 것도 2016년 말에 최순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터지게 만들어서 그 결과에 대한 집권, 또 시위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보도를 허용하는 그런 환경에 기대어서 촛불 시위라는 걸 끌어내고 언론들의 무차별 보도를 통해서 전 정권을 날려버리고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집권해놓고 이제는 코로나 방역 독재,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는 각종 법과 제도상의 독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여러 가지 공작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분별하게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저게 옳은 것인가? 저 여론조사가 나라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데 큰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저 여론조사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또 따지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허접한 여론조사들을 그대로 옮겨서 또 해석하는 언론, 그리고 무분별하게 브로커 같은 사람이 폭로하면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옹호하고 그러면서 여권이 총 달라붙어서 공격을 해대는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고발 사주라는 것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서 검찰이 결정적으로 제보자 확인을 해주지 못한다, 또 공익신고라고 이 대검 감찰부장이 또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자, 이래서 결국 이 의혹 사건, 고발 사주라는 의혹 사건의 핵심은 대검찰이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폭로나 보도는 뭐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검찰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것뿐입니까? 어제는 검찰이 윤석열 아내의 관련 회사 압수수색을 했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언제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자, 이걸 최강욱이가 고발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난 6월 달에도 금감원을, 7월에는 정권제사 6곳을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내역을 확보한 데 이어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와 관련되는 회사들을 상대로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권오수와 이렇게 같이 공모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권오수가 자금 지원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자, 김건희는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적이 있지만 주가 조작은 사실 무근이고 또 고발된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도 지난 3월에 만료됐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 접수 후 1년 5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사팀 내부에서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 조작을 오래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 주가 조작 수사만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도 없어요. 명백하게 주가 조작에 딱 떨어지게 해당되는 증거를 잡기가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5개월 넘게 수사를 했다라는 것은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번에도 또 2012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김건희가 거래한 이후 도이치모터스 내 다른 관계자의 주가 조작 행위를 포착했다며 포괄죄를 적용해서 김건희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서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일죄라는 것은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한 개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 목적은 김건희를 이달 내에 검찰에 출두시키는 게 목표다. 아마 추석 직후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선 시기에 김건희에 대한 재판 결과는 대선 끝나고 나올 거니까 장모에 이어 이제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는 쪽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끝도 없이 윤석열에게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윤석열한테만 공격을 하느냐? 지금 윤석열만 제거되면 남은 후보들은 자기들 쪽에 알아서 꼬랑지를 치거나 상대하기가 매우 쉽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 동당의 경선이 곧 시작되는데, 다음 주에 시작되잖아요.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동당에서의 후보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작용하면서 실제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고 있다.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당의 후보를 뽑으면 동당 지지자와 동당 당원과 대의원이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라도 민주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지금 판을 뒤집는 어떤 작업의 일환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뭐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경선에서 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 고발사주라는 게 큰 일이 있어 보이지만은 저게 윤석열까지 관계되었다고 증명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저걸 점점 복잡하게 꼬아가고, 조선이가 제보했나 하니 지는 제보했는가 안 했는가 말도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고발은 한다면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중앙일보에 나타나서 내가 제보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체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을 꺼가면서 이 속에서 조금씩 윤에 대해서 가랑비에 옷을 젖는 전략을 구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유력 후보를
친세스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좀 만만한 사람을 세운 다음에 또 그쪽도 제거할 자신이 있겠죠. 아니면 안전한 차이를 벌리고 끌고 가거나. 그래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지금 여권의 계획이 대선 전반에 좌우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과연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자,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포퓰리즘에 놀아나기 좋은 이런 민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들 구미에 맞게 대선 구도를 끌고 갈 수 있다. 후보를 죽이고 살리고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말고 지지율을 높이고 언론이 확산 보도시키고 그리고 여론이 마녀 사냥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때 과연 야권의 후보 중에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확실히 안정적으로 질 수 있는 사람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순수하게 국민의 선택과 후보의 경쟁력으로 대선에 승리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정상적으로 그냥 날받아 놓고 투표하는 것은 요식행위고 이미 승부는 끝나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본다면 정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이걸 지켜보고 맥없이 지는 꼴을 확인할 거냐, 아니면 투쟁할 거냐, 이걸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